제가 30분 동안 말씀드릴 사항은 파킨슨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하고 최근에 개발 중인 그런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를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는 영국 런던인데요. 지금부터 201년 전에 그 런던 거리에 있는 그 3명의 환자, 그리고 파킨슨이라는 그 영국 의사 진료실의 3명의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환자분들의 임상 특징을 보고한 그 파킨슨병 관련 최초 보고가 지금부터 201년 전에 있었고, 그동안 파킨슨병에 관한 그런 연구와 치료는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인 중에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무하마드 알리 권투 선수에 의해서 또 유명해졌는데, 이 비디오를 잠깐 보겠는데요. 이 비디오는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때 무하마드 알리 선수가 마지막 성화 봉송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증상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알리 선수의 그 손을 보면은 떨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표정이 많이 굳어 있고요. 동작이 굉장히 느려져 있어요. 이때 권투를 할 때 그런 날렵하고 그런 아주 힘찬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파킨슨병 증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일설에 의하면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나왔다, 그런 말이 있고요. 전 세계인에게 파킨슨병을 알리고 그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기억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최근에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런 파킨슨병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또 파킨슨병이 세상에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로빈 윌리엄스는 1990년대 사랑의 기적이라는 한국말로 방영된 Awakenings라는 이 영화에 파킨슨 증상을 치료하는 의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파킨슨 증상을 가진 환자였고요. 근데 이때 영화 내용은 1960년대 처음 파킨슨병 치료 약물 중 가장 중요한 약물인 레보도파가 개발되고 그게 환자들한테 처음 사용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때를 배경으로 한 미국 배경 영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자녀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이걸 집에서 구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감동적이고 동감도 많이 들 텐데요. 잠깐 보면요. 그래서 처음 약이 개발된 후에 약을 처음에는 용량을 얼마나 사용해야 할지 몰랐고, 이렇게 심한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그동안은 효과적인 약물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 레보도파가 나오면서 그게 이렇게 이 환자에게 사용되면서 증상이 현격하게 좋아져서 이렇게 침상에서만 지냈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약물 치료에 있어서 그런 획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의 감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좋아진 상태를 보여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요 파킨슨 증상에 있어서 레보도파가 아주 유용한 약물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오고 다른 신약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침대에 굳어 있던 그런 환자가 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빈 윌리엄스가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연기를 했고, 로버트 드니로도 환자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파킨슨 병을 앓았었고요. 그래서 이 병은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뇌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뇌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뇌 부위에 있는 흑색질의 이 부위에는 우리 몸의 운동을 조절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선택적으로 부족해지는 그런 질환이 파킨슨 병이고, 그 세포가 부족하니까 그 세포가 만들어내는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질환이 파킨슨 병입니다. 그 세포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 뇌의 정가운데에 있는 중뇌에 있는 세포, 근데 정상인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그 지시봉이 가리키고 있는 도파민 신경 세포, 여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부족해지는, 그래서 뇌를 검사해 보면은 이것이 세포가 부족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소견을 보이면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우리 임상 진료할 때는 이같이 뇌를 검사할 수는 없고 임상적 진찰과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이렇게 정상인에서는 잘 검게 이렇게 보이는데, 파킨슨병 환자는 이렇게 검게 보이는 그런 세포들이 소실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죠. 이게 이제 도파민 부족 원인이고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저런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신경세포 소실이지만은 파킨슨병 때 신경세포의 이상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냄새 맡는 신경도 손상이 와서 후각장애가 나타나고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시리거나 조이거나 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신경계통의 이상 때문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요. 남의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또는 잠에서 자주 깨는 또는 잠을 들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뇌 신경계 이상이 동반되고요.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는 치매, 그러니까 인지기능 장애가 오는 환자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이런 그 시각을 인지하는 그런 기능에도 이상이 와서 없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체가 보이는 환시 같은 그런 증상이 많은 수의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앉아 있을 때나 누워 계시면 혈압이 정상이거나 약간 높은데 일어서면은 그 중력의 대처를 못하고 혈압이 뚝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이 되면서 실신을 하거나 어지럽거나 멍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밤에 소변을 자주 누거나 또 심해지면 낮에도 자주 누는 빈뇨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 현상이 핵심이지만 신경계통이 꽤 광범위하게 환자마다 다양하게 이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증상을 다양하게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꽃냄새, 라일락 꽃향기를 못 받는다, 이런 그런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아픈 팔다리 저리고 아픈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면장애, 여기 미음 받침이 빠졌는데요. 렘 수면장애.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수면이 들면 그 수면의 단계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팔, 다리 근육이 긴장도가 풀리면서 꿈을 꾸더라도 그냥 조용하게 자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많은 환자분들은 그런 근육 긴장대가 비정상적으로 꿈을 꾸거나 렘 수면 단계에서도 유지되기 때문에 꿈에 있는 그런 내용을 현실화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헛손질을 하거나 헛발질을 하거나 침대에서 뛰어내리거나, 심하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잠꼬대를 증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기능에 영향이 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다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치매 현상이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밤에 저쪽 옷걸이에 걸어놓은 모자가 사람으로 보인다든지, 옆에 누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애들이 두세 명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려는데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두려운 느낌, 이런 없는 사람, 동물, 물체들이 보이는 환시 현상이 한 많게는 한 40% 환자에서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임상 증상이 파킨슨병의 특징이고,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약하면서 단지 도파민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파킨슨병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면서 갈수록 운동 증상도 복잡해지고 비운동 증상도 복잡해지는 그런 질환이 파킨슨병입니다.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물이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파민 세포 말고도 다양한 신경세포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비도파민성 약물이 필요하고요. 도파민에 직접 작용을 하지 않지만 도파민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주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그런 도파민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밑에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그 치료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파민성 약물은 환자분과 우리 보호자들께서 잘 아시듯이 도파민성 약물이 제일 유명하고, 그 중에서 레보도파 성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방되고 있는 마도파, 퍼킨, 시네메트시알, 스탈레포 이런 약들이 도파민성 레보도파를 함유한 약물이고, 거의 모든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그런 파킨슨병 환자이시죠. 그리고 이제 도파민 효용제로서 미라펙스나 리킵 약물이 사용되고 있고요.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증상 개선을 하는데 가장 뛰어난 증상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고, 거의 모든 환자에서 필요하고요. 비용 효과 면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계도 이전에 이런 시계들은 태엽을 감아줘야지 시계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멈추듯이 요 레보도파도 꾸준히 복용을 해야지 그 약효가 지속되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께는
뇌의 밥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가장 핵심적인 약물인 겁니다. 이런 약물은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소장에서 흡수되고, 그다음에 피를 통해서 뇌로 간 다음에 도파민으로 변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한데 그 도파민의 전구체, 그러니까 도파민 바로 전 단계로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고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서 마치 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도파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위에서 흡수될 때나 혈액에서 뇌로 가는 단계에서 다른 단백질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고기나 단백질, 음식과 같이 레보도파 약물을 섭취하면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권장되는 것은 식전 1시간 전에 약을 먼저 복용하고 약이 뇌로 간 다음에 식사를 하면은 그런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식후에 드시겠다 하시면 그런 식사 후에 한 2시간 정도 경과 후에 약을 드시면은 그런 단백질로 인한 그런 약효 저하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네메트 CR인데요. 이 약은 흡수가 약간 느리게 나타나면서도 약간 오래가는 그런 약이죠. 소위 말해서 미지근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분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아까 그런 보통의 레보도파 약물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순한 약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 졸리움을 감소시키면서 증상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약을 더 우리나라 분들은 더 선호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약이 더 선호되고 조금 더 치료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환자에서는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그 전 약을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이렇게 좋은데도 아직까지 극복 못한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겪고 있듯이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발생하지는 않은데 환자마다 다양한 그런 시점에서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서 한 4시간 정도 경과하면 약효가 부족해지고 다시 약을 드시면 증상이 개선되는 그런 약효 소진 또는 운동 동요 현상이 발생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상운동증이라고 몸이 저절로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구토 또는 미식거림 또는 어지럼증, 변비 이런 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고요. 망상, 환시 이런 증상들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새로운 신약이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약효 지속 시간이 짧으니까 이걸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이 약효 지속 시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효소 억제제를 더 추가해서 스탈레브라는 약을 개발했고 그래서 약효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약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일부 환자에서는 이게 좀 강하게 작동하면서 이상운동증이 좀 심해서 다시 이전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소에 환자에 맞게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도파민 효용제는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들은 복용해서 뇌로 간 다음에 도파민으로 변해서 작동하지만 이 약은 도파민으로 변하지 않고 이 약 자체가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을 해서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이고 이런 약제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질렉트라는 약이 나왔고 이 약은 도파민 분해를 억제시켜서 그 약효 지속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고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렇게 이상운동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다른 그냥 일반적인 다른 약제들과 같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그다음에 혈압 저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잘
체크하면서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PK멀지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만타딘이라는 약이 도파민의 분비 쪽 증가 활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또한 흔들림을 완화시키는 효과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 보조적 치료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패치형, 그러니까 파스 같이 붙이는 그런 약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건데 아쉽게도 이게 보험 적용을 못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잘 못 드시거나 그 다음에 먹는 게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붙이는 그런 제형을 선호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추후에 다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제에 의해서도 환자분들의 증상이 만족스럽지 않게 조절이 될 경우 뇌신부 자극 수술이라는 파킨슨병 수술 치료가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요. 많은 환자들이 이 치료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선을 삽입해서 이 쇄골하 피하 조직에 이런 전기 발생기를 부착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뇌의 특정 부위에 줌으로써 운동 회로를 좀 더 정상화시켜서 파킨슨병 증상을 개선시키는 거고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환자분들께 이 시술을 하고 있고요. 모든 환자가 다 이 시술을 필요하는 건 아니고요. 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적응증이 돼야 되고요. 어떤 환자가 수술에 도움을 받냐를 잠깐 검토해 보면 약물로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잘 안 되는 운동 동요나 이상 운동증이 심한 환자분들 그리고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환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비운동 증상, 치매, 환시, 망상, 우울을 비롯한 다양한 그런 비운동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 그리고 수술을 견딜 만한 그런 체력이 있는 환자들 이제 이런 환자분들에서 그리고 나이가 보통은 한 70세 그 전쯤에 이런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때는 이런 수술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그런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해보세요. 수술은 저희 병원에 그래요? 신경과와 계세요? 신경과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 수술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수술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신약입니다. 지금도 많은 약물들이 새롭게 동물 실험 또는 실험실 실험에서 개발되고 있고 그 가능성이 뉴스나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일부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일부는 약간 과장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접근해서 치료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임상 연구 중인 약물인데요. 이 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효율적인 약물인 레보도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효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고 마치 당뇨 환자분들 인슐린 펌프로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듯이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레보도파를 주입하는 이런 기계를 이쪽 위를 통해서 삽입을 해서 소장으로 지속적으로 레보도파를 복용하게 되면 운동 동요와 이상 운동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 근거 하에 임상 연구를 현재 저희 병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진료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약간 늦게 지금 도입이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받은 다음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기계에는 노출이 되지만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도움이 받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추후에 이게 임상 연구를 끝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수술을 받기를 꺼리시거나 또는 체력이 안 돼서 수술을 못 받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수술적 치료가 힘든 상황에서 이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One of the greatest unmet medical needs in the treatment of Parkinson's and typically increasing frequency during the course of the disease. 이렇게 흡입하는 형식으로 마치 천식 환자와 같이 이렇게 흡입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약제에 비해서 뚜렷한 그런 장점이 없어서인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더 이제 단점을 개발하면은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제 한 1년, 2년 후면은 여러분들께 처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사피나마이드 자다고나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약효 지속 시간이 좀 연장시키면서 이상운동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약제로서 저희 병원에서도 임상 연구를 시행을 했었고 지금 일부 회사에서 이 약을 도입을 지금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은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처방해서 치료적 효과를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좀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약도 저희가 임상 연구를 했던 그런 약이고 오피카폰이라고 해서 아까 스탈레본은 하루 3번, 4번, 5번 이렇게 먹어줘야 약효 지속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약은 하루 한 번만 복용해도 그 레보도파의 약효 지속 시간을 길게 하는 약이고 이 약도 이제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 약에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이제 꾸준히 해주시는데요. 그 백혈병 치료제로 그 닐로티닙이라는 약이 몇 년 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이 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 약을 구해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임상 연구 단계고요. 여기 보면은 페이스 2 연구가 미국에서 25개 센터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적어놨듯이 현재 임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고됐던 것은 한 12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조군이 없이 비교 대상이 없이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 이 약을 투약했을 때 환자의 증상이 개선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논문이 나오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을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아직은 연구 중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고 그 임상 연구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임상 연구는 1상, 2상, 3상 이렇게 끝나야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는 거고 비로소 이제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일 그 앞선 기술을 이용한 면역 치료입니다. 암 환자들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면역 치료를 통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파킨슨병에서도 면역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기본 개념은 뇌에 쌓이는 그 뇌세포, 아까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뇌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나쁜 단백질,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단백질인데요. 그 단백질이 뭉치면서 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요 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이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서 뇌가 죽는데 요걸 면역 치료를 통해서 요 쌓인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래서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걸 느리게 하거나 억제하거나 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또는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법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역시 뭐 일상연구, 이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능한 가장 앞선 개념을 최신 지식을 이용한 치료법으로서 면역치료가 지금 큰 환자분과 그다음에 의학자들의 관심 속에 연구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개드리지 않은 약물도 신경보호작용이나 운동동의 호전이나 이상운동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실험실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포들이 손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단지 도파민 신경세포만 넣어준다고 파킨슨병이 완치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지금 하는 현재 치료에 열심히 하시면서 연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자 치료도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나쁜 유전자를 잘라내는 그런 유전자 치료법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유전자 이상이 큰 원인인데, 그런 나쁜 유전자를 수정하는 그런 유전자 치료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고 계속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유전자 치료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저희 병원도 여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구에 동참하면서 같이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의 치료는 맞춤 치료입니다. 환자분들 치료할 때 진료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걱정하는 그 말씀이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님 봤더니 너무 증상이 심해서 저도 그렇게 될까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데요. 그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한테 발생한 증상은 나한테 발생했지만 다른 분들에게 발생한 증상이 나한테 발생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치료를 받는 입장이나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맞춤 치료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다양한 임상 증상이 환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는 그런 치료를 또 약물, 다른 치료법도 구상을 해야 되고 같이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해서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운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약만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 체조, 다양한 운동을 골고루 꾸준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은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결과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그다음 효과가 검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음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도 신경 써서 해주면은 훨씬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데, 특히나 이 플라보노이드, 그러니까 비타민 C나 E 이런 비타민이 많은 음식은 뇌에도 좋고 또 파킨슨병 자체에도 좋기 때문에, 이런 딸기 하루에 당뇨가 없다면 하루에 10개 이상, 그다음에 사과 큰 거 1개 이상에, 그다음에 귤, 오렌지, 키위, 그다음에 열대 과일들을 신선하게 준비해서 잘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하루에 사과 1개 이상을 먹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의 사과를 하루에 1개 이상 먹었던 성인은 사과를 먹지 않는 성인에 비해서 파킨슨병을 위험도가 뚝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잘 식단 관리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쁜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요즘같이 꽃이 많은 계절에는 꽃 구경도 가시고 예쁜 꽃을 좀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거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걸 보면서 즐거움, 행복 이런 걸 느낄 때 우리 파킨슨병 환자들이 부족한 도파민, 세로토닌이 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약을 안 먹어도 도파민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햇볕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세로토닌이나 그다음에 밤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걸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또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그 증상 조절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얼마나 좋으면 이분들은 여기다가 세로토닌 이게 분자 구조인데 여기다 발에다가 이렇게 문신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쨌든 파킨슨병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여정이고 초반에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증상이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파킨슨병에 대한 연구는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 새로운 약물도 꾸준히 현재 개발 연구 중이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 자체는 현재 물론 부족하지만 현재 그렇게 치료 약물로서 사용되고 있고 또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면역 치료를 비롯한 그런 치료법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하면 파킨슨병은 희망적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